불법 회원권을 발행해 30년 동안 탈세해온 천주교 대구대교구 소유 골프장이 제재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성실납세자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지난 이후 4번 국도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극심한 태풍 피해는 빗나간 기상청 예보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의 석사 논문이 표절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정행위를 두고 사퇴 요구가 거셉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0월 9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글날인 오늘 대구 경북은 구름 많고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은 너울성 파도로 인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령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한글날인 오늘도 우리 지역은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어제보다 구름량은 많지만 활동하기 무난한 날이 되겠는데요. 다만 연일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2도, 안동 10도로 출발하고 있고 일부 경북 북부 높은 산지엔 설이나 얼음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대구 21도, 안동 20도가 예상되는데요. 변덕스러운 기온 변화에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을 꼭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동해상엔 오늘도 높은 물결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소 강하게 부는 바람에 너울성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내일 오전에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지만 금세 그치고 다시 쾌청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80 컨트리 클럽 관련 소식입니다. 80 컨트리 클럽은 불법으로 미인가 회원권을 운영해왔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탈세 행위가 30년 동안 버젓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도 세무당국은 80 컨트리 클럽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100% 지분을 가진 80 컨트리 클럽이 발행한 미인가 회원권은 530여 개에 이릅니다. 1990년 불법으로 발행돼 회원권 거래소에서 버젓이 거래되는 등 30년 가까이 운영돼 왔습니다. 당연히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훨씬 잘 팔리죠. 부자수도 좋고 아무래도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더 잘 팔리고 그래서 좋기 때문에 시세도 더 지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겠지요. 골프장 회원권을 살 때는 매입가의 2%인 취득세와 0.2%의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 합니다. 현 시가가 5,400만 원인 미인가 회원권을 사면 약 120만 원의 취득세 등을 내지 않습니다. 양도 차익의 6%에서 15% 정도의 양도소득세도 당연히 내지 않습니다. 30년 가까이 이뤄진 탈세 규모는 수십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80 컨트리 클럽의 미인가 회원권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돈은 있는데 이제 자기 명의로 안 한다든지 신용불량자로 돼 있다는 이러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세금으로 이제 자기 그게 재산으로 등록돼 있고 그런 걸 꺼려 하시는 분들이나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공직자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조직에 계신 분들, 공직자분들 이런 분들은 우대를 많이 찾지. 자기 그게 세금적으로 드러나길 꺼려 하시는 분들 우대를 찾는데 80 컨트리 클럽이 미인가 회원권 운영으로 오랜 기간 탈세를 조장했지만 대구시와 국세청 관계자들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치, 그런 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지금 회원권을 가능하면 대구시나 이런 데서 그냥 있나요? 그러자 그거 만약 불법 아닌가요? 왜냐면 저희들은 양도소득세 관련은 당연히 오히려 80 컨트리 클럽은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아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미인가 회원권을 운영해 탈세를 조장한 천주교 대구대교구 소유 골프장이 제재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상까지 받는 것이 대구의 씁쓸한 현실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태풍으로 도로가 솟구쳐 오른 경주시 양분면 4번 국도는 추가 붕괴 우려 등으로 통제 구간과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현장 진단을 마친 국토부는 정밀 조사와 용역을 거쳐 내년 초 도로 복구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간포와 불국사를 연결하는 4번 국도 장안 교차로입니다. 차량이 다녔던 도로는 지진이 난 것처럼 솟아오르고 무너졌습니다. 20m 이상 솟구쳐 오른 아스팔트는
작은 산을 이뤘고 철제 중앙 분리대는 한쪽으로 휘어졌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옹벽에선 흙이 힘없이 내려오고 인근 벽체도 위험해 보입니다. 붕괴 사고가 난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인근 비탈면도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 차량 통제 구간이 확대됩니다. 이미 저 위에서 인장균열이 일부 가 있고요. 저 상단에 일부 이제 담부 쪽의 끝부분이 일부 배가 불룩하게 녹고 저기 일부는 손상이 와 있습니다 이미. 부산국토관리청은 당초 사고 구간 교차로만 차량을 통제했다가 불국사 삼거리에서 안동교차로까지 10.3km 국도 양방향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붕괴된 도로 복구 작업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등과 현장 점검을 벌인 국토부는 추가 붕괴 사고를 우려해 정밀 조사와 용역을 거쳐 빠르면 내년 초에 복구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제거하게 되면 이미 크랙한 부분이 다시 또 이래 내려와서 2차 사고 염려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됩니다. 지난 2014년 말 완공된 경주 불국사와 간포 간 4번 국도는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때도 비탈면이 붕괴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정밀 안전 진단과 전면적인 보강 공사 등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배지숙 대구시 의회 의장이 쓴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자유한국당과 배 의장이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가 배지숙 의장이 2010년 쓴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연구윤리위는 4개월 동안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2008년 쓴 박사학위 논문을 베꼈음을 확인했습니다. 논문 표절은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부터 논란이 심했습니다. 배 의장은 당시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논문을 작성했고 표절 주장은 선거를 앞두고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당은 문제가 없다며 공천을 했고 배 의장은 6.13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해 제8대 대구시의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시의회 의장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의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과 책임조차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구시의회 차원에서 그리고 자유한국당 차원에서의 대시민 사과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문 표절이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지만 표절보다도 배 의장의 거짓 해명을 더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 부정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문제 제기를 자기들끼리 음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을 왜곡한 게 일단 정치인의 동목, 정직이라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동목에 비해서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일이 거짓 해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도덕적이지 못하고 책임 없는 태도로 비춰져 의장직을 사퇴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어제 구미 국가산업 2단지 원익 QNC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화재 원인과 안전관리 위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오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정밀 합동감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공장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유해 화학물질 취급 준수와 소방법 위반도 조사합니다. 어제 오전 10시 48분쯤 구미시 국가산업 2단지에 있는 원익 QNC에서 불이 나 근로자 12명이 다치고 소방서 추산 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당시 불이 난 바로 옆 건물에 불산 저장 탱크가 있어 한때 불산 누출 우려도 있었습니다. 제572돌 한글날 경축식이 오늘 오전 10시 어린이회관에서 열립니다. 오늘 경축식에는 한글학회 임원과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하며 경축식이 끝난 뒤에는 어린이회관 광장과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한글날 기념 서예 퍼포먼스 한마당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오는 13일 경북대학교 우단교육관에서는 지역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리고 30일부터는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한글 서예작품 전시회가 열립니다. 대구 북구의회가 국어문화 활성화를 위한 북구 국어문화진흥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는 한글 사랑 촉진 운동과 쉬운 공공언어 쓰기를 하고 독서 문화 개선과 문예활동 장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의회는 경북대 한국어문화원과 함께 이번 조례안을 제정했고 경북대 한국어문화원은 대구시 의회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글날을 맞아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 작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은 아직도 법령에 일본식 표기와 한자어, 길고 복잡한 문장 구조가 많다며 법제처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헌법에 거리된 때를 자리가 비었을 때로, 민법에 나오는 포태를 임신으로, 형사소송법에 건정을 열다를 잠금장치를 열다로 바꿀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4,900여 용어를 쉽게 바꿨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오늘 오후 2시 인천 문학구장에서 SK를 상대로 올 시즌 마지막 원정 경기를 펼칩니다. 5위 기아와 한 게임 반 차이로 뒤처져 있는 삼성은 가을 야구 진출을 위해 남은 2경기를 모두 이긴 뒤 기아가 남은 5경기에서 1승 2할을 거둬야 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대팀 SK도 오늘 경기에서 이겨야 2위가 확정되는 만큼 총력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은 백정현을, SK는 켈리를 각각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오늘 경기 이후 삼성은 오는 토요일 홈에서 넥센을 상대로 올 시즌 최종전을 치릅니다. 대구FC의 새 홈구장이 될 대구 축구 전용구장이 공정률 90%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인 대구 축구 전용구장은 현재 지붕 공사가 완료 단계에 이르렀고 이달 안으로 잔디를 심기 시작할 계획입니다. 12,000여석 규모로 지어질 대구 축구 전용구장은 관람석과 그라운드 사이 거리가 7m로 국내에서 가장 가까운 시야각을 보여줄 예정이며 다음 시즌부터 K리그 대구FC의 경기가 이곳에서 펼쳐집니다. 한글날인 오늘도 우리 지역은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어제보다 구름량은 많지만 활동하기 무난한 날이 되겠는데요. 다만 연일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2도, 안동 10도로 출발하고 있고 일부 경북 북부 높은 산지는 설이나 얼음이 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대구 21도, 안동 20도가 예상되는데요. 변덕스러운 기온 변화에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을 꼭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동해상엔 오늘도 높은 물결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소 강하게 부는 바람에 너울성 파도가 해안 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 종일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2도, 청도 10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청도 모두 21도 예상됩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9도, 구미 11도로 아침에는 쌀쌀하고요. 낮에는 상주 20도, 구미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0도, 봉화 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20도, 봉화 19도로 큰 일교차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0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 오전에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지만 금세 그치고 다시 쾌청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